반도체 반, 그다음 넌 반도체라면 우리가 정확히는 AI 익스포저, AI 익스포저 반, AI 익스포저 아닌 거 반. 나머지 현금을 20-30% 가져갈까 30% 가져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현금을 50%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작년에 바닥을 쳤는데 현금을 늘리는 게 타이밍이 아니죠. 주가 더 올라갈 텐데. AI 익스포저는 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익스포저도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변압기도 AI 익스포저. 이게 함께 합쳤어요.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60%였잖아요. 그렇게만 가져가긴 어렵죠. 그래서 AI 익스포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상화되면 30에서 50%가 맞고요. 그러면 AI 익스포저 아닌 거, 그거는 20에서 한 30% 정도가 가능한데 요 섹터가 작잖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딸딸 손잡는 순환이 돼요. 그러면 이제 8월도 거의 한 이제 2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뭐 8월 말 그리고 9월까지 조금 더 내다본다면 반도체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변수는 또 뭐가 있다고 잘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린 거죠.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수요적인 다 됐으니까 스팟 가격이죠. 현물 가격이 유지되면 사람들이 점점 잊어버릴 겁니다. 아, 가격 안 빠지네. 그리고 결자 해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그 마이크론이 뭐 월가하고 그 같이 해서 자금을 이렇게 끌어모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이 아니고 엔비디아 죄송합니다. 엔비디아가 자금 끌어가는데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GPU가 있어요. 그 루빈하고 루빈 울트라. 올해 나오는 게 루빈이고 내년에 루빈 울트라인데 이게 새로운 기술적으로 새로운 점프가 일어나는 게 내년에 생산되려고 하는 루빈 울트라거든요. 요즘에 노이즈가 많았던 게 루빈 울트라 가는데 스펙이 높아져야 되고 성능도 많아지고 제품도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반도체가 못 따라준다 이거야. HBM 잘 안 나오니까 HBM의 원래 생각했던 스펙, 사양을 낮추면서 가격도 낮춘다. 이런 게 노이즈가 지난주에 나와서 하이닉스가 개떡이 됐던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데이터 센터 가. 근데 엔비디아가 GPU를 만드는데 내년에 더 좋은 GPU를 만들라는 게 루빈 울트라야. 근데 그 네고를 루빈 울트라의 제품을 맞추려면 루빈 울트라 옆에 붙는 HBM이 필요한데 새로운 HBM4E예요. 지금은 HBM4고 HBM4하고 루빈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HBM4E하고 루빈 울트라인데 그거에 대한 네고를 이제 올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가격 네고나 물량 네고를. 근데 루머가 나왔어. HBM 잘 못 만든다. 삼성 하이닉스가. 특히 하이닉스를 찝어서 얘기했는지 그래서 스펙을 어려우니까 좀 낮춰서 대신 너네 가격도 같이 낮출게. 그러면서 지난주 삼성 하이닉스가 난리 났던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루머가 나왔었는데 방송에서 루머를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하면은 확실치 않은 걸 얘기했다 그러고 안 하면은 주가 영향인데 그것도 모른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보수 어떻게 얘기해? 루머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루머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요? 루머가 있는데 내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얘기하지 말아요? 확인을 누가 해줘요?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예, 그쵸? 해주지 않잖아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면 그걸 설명할 뿐이지. 그럼 후행적 설명한다 그러고. 유튜버들도 참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얘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근데 제가 추측은 안 하죠. 그리고 나중에 애널리스트가 나오면 그거 해석을 해주죠. 그게 베스트고 그걸 잘 들으시는 분은 도움이 될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건데 지난주에 그게 난리가 났다. 목요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루빈 울트라에 해당하는 HBM4E가 잘 안 따라주니까 스펙을 낮추고 가격도 엄청 싸게 받았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HBM4E에 대한 가격을 아직 확정되고 내고 막 하는데 다른 데서 받는 것보다 훨씬 한 40% 낮춰서 파는 썰값에 팔기로 했다. 이런 루머가 나온 겁니다. 근데 어저께 나온 다른 무슨 증권사나 무슨 그 업계 관계자들의 모임이 어디 며칠 전에 있었어요. 캔터 FMS라고 있어요. 캔터라는 건 증권사예요. 미국에 캔터 피처랜드가 있고 걔네랑 같이 캔터 맞죠? CANTOR. 그다음에 또 하나 FMS는 Future of Memory and Storage. 메모리하고 스토리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 컨퍼런스가 원래 있어요. FMS라고 Future of Memory and Storage하고 캔터 피처랜드인가 캔터 모으는 미국계 증권사 같이 무슨 포럼인지 뭐 해서 업계 관계자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 모여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론도 와서 얘기하고 엔비디아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 나온 얘기가 가격이 싸긴 싸. 엔비디아한테 준 게 하이닉스가. 거꾸로 얘기해볼까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가격이 확정된 거 아니죠. 걔네 얘기도 확실치 않으니까. 주기란 가격이 있는데, 얘기되고 있는 가격이 있는데, 이게 싸. 거꾸로. 엔비디아 말고 거기 또 있어요. 작지만. AMD하고 브로드컴이 있어요.
AMD하고 브로드컴에 주기로 하려고 얘기하는 가격이 엔비디아한테 주는 가격보다 30에서 20에서 50% 비싸더라. 꼭 하는 것도 엔비디아 가격보다 20으로 50% 비싼 거하고 다른 고객이 주는 것보다 20% 50%싼 거하고 뭐가 사람들 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그 엔비디아 가격으로 하는 거, AMD라든지 브로드컴보다 싸다는 거, AMD 브로드컴이 엔비디아 비싸다는 거, 이게 엔비디아 가격이 전 가격은 얘기 안 할 때 거기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거지 제가 믿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가격이 지난주에 얘기 나왔던 헛소문인지 루머인지 그 가격보다는 40% 비싸더라. 그 뭐예요? 그 원래 루머가 가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다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루머나 노이즈가 지나가는 거가 또 앞으로도 루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길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다시 또 모건 스탠리가 어저께 나왔어요. 아 보니까 그 디스펙 뭐 가격 얘기는 그거보다도 제품이 잘 안 나는 건 맞다. 생산이 뭐 가격이 낮아서 그럴 걸 아니면 기술적인 난이도가 그래서 당초 루빈 울트라에는 HBM4E를 전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거를 좀 구분해가지고 어떤 급에 따라가고 HBM4E를 바로 쓸 수도 있고 HBM4 이전 지금 제품에 12단, 6, 8단 이렇게 낮춰서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분배를 한다. 이런 또 기사가 그럴듯하게 모건 스탠리바는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울트라면 사람들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치. 막상 써봤는데 아 역시 조금 성능 떨어지는 거 써서 기존 거만 못하네 하면 이게 또 안 그치. 팔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루빈하고 울트라하고 원래 성능의 차가 엄청 요거 그냥 보고 있고 이거를 맛본 게 아니고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HBM4하고 HBM4E도 메모리 용량이 이게 288GB고 HBM4E 울트라라는 거는 곱하기 3배, 4배인가? 이렇게 엄청 컸어. 근데 그걸 줄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핵심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부족해갖고 GPU를 못 만들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GPU를 만들 때 HBM 없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스펙을 낮추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파를 하더라도 GPU를 많이 팔아야지 AI가 돌아가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하는 거니까 HBM 수요가 준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설이 나오면서 좀 완화된 건데 아직 노이즈가 계속 있겠죠. 언제까지? 실제 HBM4건 420 간의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물량과 가격의 내고가 끝날 때까지. 삼성 하이닉스 그 가격과 내고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 빠르면 10월달. 보통 연말까지 가거든요. 근데 내년 1월달 바뀐단 말입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계속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방법 없죠. 계속 사람들이 헛소리 하기도 하고 기대심도 분도 있고 깎아기도 하니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때 얘기해줘야지. 어느 정도 질문이 나올 테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8월 26일입니다. 네.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구나. 네. 8월 26일날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 그런 얘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한데 이런 전반적인 게 메모리한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거 말고는 큰 이벤트는 없어요.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이 빠지면 안 되는데 스팟 가격이 지금 한 달째 스팟 가격은 전체 시장에서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우리 고정가격 가격도 있고 아까 LTA는 3년짜리잖아요. 아까 20% 30% 아직 50% 가려면 멀었는데 그 나머지 뭐야? 상당 부분은 매달 내고 하는 거야. 그게 고정거래. 한 달 다음 달 거 그죠? 근데 스팟은 뭐죠? 현물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변동이 심하죠.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10%밖에 안 되고 대부분 그냥 고정거래가 80%고 그 다음에 70%고 20%가 이제 LTA에서 20% 30% 늘면 고정거래 가격이 좀 줄고 현물 가격은 더 주기 현물의 비중은 더 주겠지. 근데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거는 디램 엑스체인지.com이나 뭐나 할 때 매일 업데이트되는 건 현물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거 변화가 왔다가 나는데 현물 가격도 중요하긴 한데 변화를 주니까 한 달 동안 가격은 8에서 13% 올랐어요. 일주 전에도 올랐고 어저께도 올랐고.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심리가 완화되고 매크로가 개선되고 매크로가 또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데리고 받고 하고 마이크로보다 갔느냐 안 가리 하면서 마이크로보다 디스카운트가 30% 넘으시는 이런 얘기 하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가격은 주가는 일단 업이 많은데 편안하게 가려면 매크로가 지금같이 완화된 게 계속 가야 된다. 상반기처럼은 좀 힘들 수 있다. 이 상승 속도가. 8월 달에 상승 속도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8월 달에 9월 달에도 지금 그런 상승의 각도가 빨리 온다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5월 달, 6월 달은 뭐예요? 2배 ETF에는 사람들이 규제가 없었잖아요. 너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탁금이 빠진 거 아세요? 우리는 예탁금이 원래 7월인가 5월인가 6월 때 피크일 때 140조였어요. 돈을 맡긴 사람들. 주식 투자하려고. 지금 100조가 깨졌어요. 40%준 겁니다. 돈의 자금이 줄었어요. 국내에서 도는 게. 그러니까 그 전만큼 그렇게 파워가 있겠어요? 파워가 있을래도 그게 스프레드죠. 나눠지죠. 그러니까 그전 같지 않으니까 포트폴리오의 믹스가 섹터의 믹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섹터의 믹스도 살짝만 알려주실 수 저는 있으실까요? 이제 일주일 한 달 전에 열흘 전에 했을 때는 그러니까 열흘 전에 며칠 전에 했을 때는 반도체 반,
그다음 넌 반도체, 반도체라면 우리가 정확히는 AI 익스포저, AI 익스포저 반, AI 익스포저 아닌 거 반, 나머지 현금을 20-30% 가져갈까 30% 가져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현금을 50%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바닥을 쳤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는 오늘 목요일이지만 올해부터 얘기했는 거예요. 사실 주말에 제가 구독자 서비스 하는 게 있어서 주말에 벌써 얘기해드렸고 월요일날 방송을 많이 했던 게 333 이런 거였거든요. 작년에 바닥을 쳤는데 현금을 늘리는 게 타이밍이 아니죠. 기다리는 거죠. 현금은 주가 더 올라갈 텐데 왔다가 어제 그저께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 내려갈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흐름상으로는 바닥을 쳤다는 얘기를 하는데 333이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333 내에서 이게 변화가 심하다. AI 익스포저는 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익스포저도 있고 반도 소부장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변압기도 AI 익스포저. 그러니까 함께 합쳤어요.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60%였잖아요. 그렇게만 가져가긴 어렵죠.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익스포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상화되면 30에서 50%가 맞고요. 그러면 AI 익스포저 아닌 거 그거는 20에서 한 30% 정도가 가능한데 요건 섹터가 작잖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손전면 순환이 돼요. 화장품 한 달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얘기하면서 근데 화장품 섹터가 작기 때문에 이걸 30%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가 기본 투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어제 그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을 쫓아가야 되나요? 퀘스천. 뭐 예를 들어 건설주. 뭐 예를 들어 아이디어예요. 뭐 추천은 아니고 건설주. 부동산 대책한다 그러고 추석 이전에 정부가 뭔가 한다면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지 뭐 하는지 하면 건설주가 원전의 기대감도 있는 데가 그 정부가 만약에 그 공급 대책을 하면은 원전 건설주가 좀 더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장품 그런 거. 금리가 만약에 내려간다면 금리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계속 안 올라가고 버티면은 9월달, 10월달에 뭐 학회도 많고 여러 가지 기술 라이선스 이벤트도 많을 수 있는 거가 바이오죠. 그럼 제약보다는 바이오 건설주가 눈에 보이긴 하죠. 얼마 전까지 화장품이 셌고, 그렇죠? 조선방사는 중간에 들어갔는데 시세가 얼마나 많이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고 자동차나 이런 쪽은 좀 저는 아닌 것 같고, 엔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쪽은 AI 쪽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0에서 50%. 하이닉스가 원기 복귀한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아까 뭐 200만 원 매씩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마이크론이 주가가 있잖아요. 6배 있잖아요. 그거 하이닉스 ADR 있죠. 하이닉스 ADR은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하이닉스 ADR이 우리 본지보다 한 50%죠. 어저께도. 적정한 30% 줄이려면은 기본 주가는 한 170만 원 가 있어야 돼요. 180만 원 가 있고 시작해야 돼. 그런 게 하나의 기준인데 그거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삼성 하이닉스가 포함한 AI 익스포저가 3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현금을 20 빼고 나면 얼마야? 20, 50이니까 50, 70이면 그러면 한 30에서 50%또 나머지 거 30에서 50% 맞죠? 30, 50% 그거를 넌 메모리를 넌 반도체를 해야 되는데 그 화장품이 들어있는데 지금 레벨에서 막 공격적하게 이미 또 3, 4주째 됐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 건설 일단 생각한 거는 아까 말하는 거 저기 바이오 뭐 혹시 하면은 뭐 트레이딩 하기에는 2차 전지 뭐 요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속 시원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 인터뷰 시간이 너무 흥미로웠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쉽지는 않습니다. 돈 워리는 없죠. 그냥 워리는 워리인데 항상 워리죠. 근데 지나친 극단적인 워리는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이 금리를 2번 이상 올리거나 경제가 침체되거나 아니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진짜 뭐 전면전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최악은 지났습니다. 진짜 누구 말대로 삼성 하이닉스 200만 원 언제 악화돼요? 삼성전자 30만 원 언제 완착되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다만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목표 주가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목표 주가는 내년도 2월 정도 3월 달에 삼성 하이닉스가 새로운 그 장비나 이런 제품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얼마나 논스톱일지 중간에 데리고받고 할지 W자인지 U자인지 누구는 루트라 하는데 그 속도는 외부의 여건과 우리의 수급에 영향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이 악화보다는 좀 조치가 취하고 있으니까 예전만큼의 파워는 아니라더라도 너무나 지나친 비정상의 주가 레벨은 회복을 상당히 할 수 있다고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